2026년 1월 1일 새해의 첫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말했고 방송가는 축제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대한민국 안방극장은 희망보다 더 뜨거운 것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아니라 무대 위 한 소녀가 뿜어낸 인생의 증기가 그대로 전파를 타고 흘러 들어오면서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까지 숨을 삼키게 만든 밤이었습니다. TV조선 미스트롯사는 그날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습니다. 트로트의 세계를 빌려 한 인간이 버티며 살아온 시간을 통째로 꺼내 보여준 말 그대로 한 편의 생존 드라마였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이름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19살 소녀 완이화. 무대 위에서 그녀가 들고 선 것은 마이크 하나뿐이었지만 사실 그녀가 품고 올라온 것은 마이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었고 사라진 집이었고 남겨진 두 남동생이었고 끝끝내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는 한 줄의 질문이었습니다. 음악은 인간의 삶을 어디까지 위로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그날 모란이라는 노래 한 곡으로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완이화를 이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다른 무대에서 그녀는 난민 소녀라는 이름으로 처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내전 속에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낯선 땅으로 건너온 아이. 그때의 노래에는 슬픔이 있어도 그래도 희망이 더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곁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버팀목이 되면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내일을 믿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할 만큼 정확하게 가장 단단한 기둥부터 무너뜨립니다. 한국에 오면 행복을 찾을 줄 알았는데 행복이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다는 그녀의 말은 그저 감상적인 인터뷰가 아니라 이미 예고된 비극의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녀의 세상이자 전부였던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한국 땅에 남겨진 가족이라곤 완이화와 아직 어린 두 남동생뿐. 또래들이 입시를 걱정하고 친구들과 분식집에서 웃고 떠들며 하루를 소비할 나이에 그녀는 집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어깨에 얹히기에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 그녀를 19살이 아니라 39살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스트롯4 출연은 꿈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노래는 무대 위 장식이 아니라 동생들의 내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로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바치는 사무치는 사죄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유진하의 모란. 트로트 팬들은 이 곡을 알기에 선택 자체가 이미 신호탄이었습니다. 모란은 단순한 이별 노래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살아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죄책감, 그리고 다음 생에라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기도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잘 부르면 감동이고 못 부르면 과장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한 곡입니다. 그런데 완이화는 그 위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험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상처를 숨기는 대신 상처를 무기로 삼아 전장을 열어젖힌 사람처럼 말입니다. 무대 위에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눈부신 퍼포먼스도 없었고 과도한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으듯 모으고 기도하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거울 속 나의 모습이 엄마를 닮았구나. 이 한 문장이 나오자마자 객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다. 이건 꾸며낸 사연이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엄마를 잃은 딸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엄마의 부재와 자신의 존재를 동시에 확인하며 살아가는 현실 그 자체다. 노래가 아니라 증언이었습니다. 가사가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그랬었지 나처럼 살지 말아라는 대목에서 무대는 노래를 넘어선 한 편의 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완이화의 어머니가 생전의 딸을 바라보며 가졌을 마음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과 가난과 불안 속에서 딸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게 했다는 미안함,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떠나보내고도 살아가야 하는 딸의 자책이 한 박자마다 서로를 찌르며 교차했습니다. 노래는 사람의 심장을 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진실로. 완이화는 그날 진실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다음 세상에 그때는 엄마가 나의 딸로 태어나 주세요. 이 가사가 터지는 순간 감정은 폭발이 아니라 붕괴였습니다. 고음 하나를 잘 지르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현생에서 다 갚지 못한 효심을 다음 생으로 넘겨서라도 돌려주고 싶다는 절규. 사람들은 그 한 문장에서 동시에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딸의 사랑, 그리고 딸의 포기. 지금 이 세상에서는 되돌릴 수 없으니 다음 세상이라도 달라는 너무 아파서 오히려 담담해지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모란을 어떤 기술로 불렀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과장된 꺾기나 과도한 바이브레이션으로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트로트의 전형을 억지로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특유의 민요적인 발성과 한국 정서의 하늘,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엮었습니다. 맑고 청한데 끝이 서늘했습니다. 칼처럼 날카로운 슬픔이 끄틈에 매달려 듣는 이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흉내낼 수 없는 울림. 그것은 실력 이전의 인생이 만든 소리였습니다. 험한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영혼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녹화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의 무대를 심사해온 베테랑 마스터들조차 완이와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박세리 마스터의 오열, 늘 냉철하고 감정보다 분석을 앞세우는 심사로 알려진 박세리가 방송 중 소리 내 울었습니다. 그 순간이 왜 그렇게 충격이었을까요? 단순히 유명인이 울어서가 아닙니다. 그 장면은 이 경연이 가진 모든 장치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점수, 평가, 룰, 경쟁, 순위. 그런 것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심사석이라는 방어막이 깨졌습니다. 냉철함이라는 갑옷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인간 대 인간의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박세리는 무대가 끝난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저 어린 어깨가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이 고백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외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죄책감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가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마음. 그 마음이 냉철한 심사를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박세리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끝까지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더 큰 질문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18명의 심사단 전원이 하트를 눌렀습니다. 거의 올하트. 하지만 그날의 하트는 점수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잘했다는 칭찬이 아니라 사라져서 고맙다는 위로였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오고 간 눈빛은 경연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응원의 언어였습니다. 보호의 언어였습니다. 너 혼자 서 있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온라인은 완이화의 이름으로 뒤덮였습니다. 평소 다문화, 난민 이슈에 냉소적이던 일부 커뮤니티조차 그날만큼은 한 목소리로 응원을 보냈습니다.